안녕하세요. 마리부입니다. 자, 오늘부터 고3이죠. 예비 22학번들을 위해서 복습 시간을 좀 가져볼 거예요. 수원 수투를 차례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몇몇 기출문제들 위주로 개념과 문제 정리를 좀 해볼 건데요. 분명히 유익한 시간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제발 공부 좀 하세요. 조금이라도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 볼게요. 다들 힘내시고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처음에 수원의 가장 처음 파트 지수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 중에 지수에서의 가장 처음 거듭제곱이 무엇인지. 거듭제곱은 일단 x의 n승이 a가 됐을 때 이 x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를 n번 곱했는데 a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a의 n제곱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를? 이게 x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x의 개수는 총 몇 개일까요? 이때 우리가 여기에서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모든 수의 범위에서 x의 개수는 바로 n개가 될 거예요. 일단은 얘는 모든 수의 범위였죠. 근데 만약에 얘를 모든 수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실제로 그래프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직선에 찍을 수 있는 실수의 범위에서 얘를 봐보고 싶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뀔까요? 얘를 만약에 실수의 범위에서 얘를 봐보고 싶다. 그러면 그때 x의 개수들은 조금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n이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만약에 n 중에 짝수 가장 기본적인 짝수 제곱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x의 4제곱으로 보셔도 되고요. 6제곱 이런 것들로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얘를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y는 x제곱, y는 x 4제곱, y는 x 6제곱. 얘네들은요 어떤 형태를 띠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면 얘네들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x제곱이 a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4제곱이 a가 되든. 자, 그러면 이 오른쪽의 이 값은 우리는 상수함수로 보기 시작할 거예요. 상수함수 y는 a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여기다 그려봤더니 a가 양수일 때는 몇 개의 점? 2개의 점에서 만날 것이고 a가 0일 때는 1개의 점, a가 음수일 때는 하나도 만나지를 않죠.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a가 양수일 때는 얘는 2개의 점에서 만나요. a가 0일 때는 1개의 점, 0이 아닐 때는 0보다 작을 때는 얘는 하나도 만나지 않는다. 그럼 2개에서 만났을 때 이 값들은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것이냐? 얘는 n승근 루트 a가 될 것이고 얘는 음수 쪽에 있잖아. 마이너스 n승근 루트 a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x제곱이 2야. 그럼 우리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쓰잖아요. 그쵸?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즉 이때는 풀마 n승근 루트 a가 됩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해주시고, 자, 만약에 n이 홀수다라는 거 한번 가볼게요. n이 홀수다라는 것은 이번에는 x 세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x 세제곱이 이제 x가 홀수번 곱해진 이 함수들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기게 돼요. 약간 x 세제곱의 그래프와 같아지죠. 자, 얘도 한번 그려보시면 간단해지는데 이번에 a가 양수일 때도 하나의 점, a가 0일 때도 하나의 점, a가 음수일 때도 하나의 점에서 만나죠. 자, 근데 얘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 x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라는 값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x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다라는 건 x는 3승근 루트 마이너스 8 해서 3승근 루트 마이너스 2의 전체 세제곱이 되면서 마이너스 2라는 음수인 값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얘는 이 값도 그냥 n승근 루트 a라고 보는 것이고 이 값도 n승근 루트 a라고 봐요. 왜? a가 음수라면, 자, 이때는 a가 음수일 땐 거니까, 자, a가 음수라면 이 안에 음수가 들어간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값 자체가 음수라는 표현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홀수일 때는 n승근 루트 a, 자, 한 개의 점에서 만나지만 한 개의 점에서 얘는 0이 되겠죠. 한 개. 자,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이때도 음수일 때도 n승근 루트 a라는 점 한 개에서 만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만 해봅시다. 표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n이 짝수일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n이 짝수일 때 그리고 a가 양수일 때는 총 2개의 값을 갖게 되는데 하나는
플러스 n승근 루트 a, 하나는 마이너스 n승근 루트 a, 풀마 n승근 루트 a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만약에 a가 0일 때는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x제곱이 0일 때 x는 0일 수밖에 없겠죠. 한 개의 값을 가질 거고 그때 x값은 0일 거예요. 이해갑니까? a가 만약에 음수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하나도 만나지 않는다. 하나도 만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구할 수가 없어요. 뭐 x제곱이 마이너스 2일 때를 구하는 거니까 구할 수가 없겠죠. 자, 만약에 n이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한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고 그때는 n승근 루트 a다. x가요.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 한 개고 이때 x값은 0일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 한 개고 n승근 루트 a라는 값을 갖게 된다라는 거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아주 쉽게 문제들을 좀 풀어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듭 제곱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21학년도 모의고사 기출 문제인데요. 3점짜리예요. 한번 봐보세요. 자연수 n이 2에서부터 11까지인데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의 n제곱근, 이러면 이제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요 말을 기억하라 그랬죠. a의 n제곱근, 이것을 우리는 x라고 하겠다. 근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의 n제곱근을 구해달라. 얘를 우리는 뭐 x라고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 간단해지죠. a가 이제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다라 그랬냐면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또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수일 때, 이때는 n승근 루트 a 마이너스 n승근 루트 a 두 개가 나온다 그랬고요. 이때는 0이라는 값, 이때는 나오지 않는다. 이때는 한 개 나오는데 n승근 루트 a, 이때는 양수라는 것, 이때는 0이라는 것, 그 다음에 똑같이 n승근 루트 a가 나오는데 이때는 음수의 값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음의 실수가 존재하도록, 그럼 난 여기에서 뭘 구해달라는 거야? 음의 실수라는 건 여기 하나, 그죠? 그리고 여기 하나니까 결국 두 가지인 겁니다. 어떻게? 첫 번째는 n이 짝수일 때 뭘 구해달라? a가 양수인 것. 두 번째는 n이 홀수일 때 a가 음수인 거 구해달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a라는 게 결국 뭐예요? a라는 게 즉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이 양수인 것과 여기서는 마이너스 n제곱 9n 마이너스 18이 음수인 거 골라달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볼 거예요. 자, 보시면 y는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을 그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이너스로 묶어보면 9n 플러스 18 되면서 3하고 6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n-3, n-6.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얘는 3하고 6에서 위로 볼록한 이런 이차함수의 형태일 텐데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르겠대요? 2에서부터 11까지 이렇게 잘라보겠대요. 잘 기억해보세요. 잘 봐보세요. 자, 그랬을 때 a가 양수인 부분을 좀 골라보려 그래. 즉 얘의 값이 양수인 부분을 좀 골라보려 그래요. 어떤 부분이 있어요? 빨간색으로 표현해 볼까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있네요. 즉 n이 3부터 6 사이여야 하는데 그 중에서 짝수를 골라달라 그러니까 그때 n 값은 4가 되겠죠. 이렇게 보면 굉장히 쉬워지죠. 이번에는 음수인 부분을 봐달라는데 음수인 부분은 이 부분이죠. 즉 2보다는 크거나 같고 n 값이 3보다 작을 때와 또 6보다는 크지만 11보다는 작거나 같은 사이에 있는 이 n값 중에서 홀수를 구해달래요. 그때 n값은 뭐뭐 있어요? 7도, 9도, 11도 있네요. 다 더하면 얼마? 31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구해주시는 거예요. 어때요? 쉽죠? 자, 우리 두 번째 지수의 확장을 간단하게만 좀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일단 a의 n제곱이라는 지수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의 n제곱에서 이 지수는 n이죠. 그리고 밑 a인 이놈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n이라는 놈이 처음에 자연수였어요. 자연수라는 건 1, 2, 3, 4, 5, 6, 7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한 번 곱한다, 두 번 곱한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본 거야. 그러면 밑이 a일 때 a라는 이놈은 뭐 0이 들어와도 되고 음수가 들어와도 됐고 양수가 들어와도 됐고 어떤 수가 다 들어와도 상관은 없었죠.
뭐 심지어 허수도 허수의 뭐 제곱, 세제곱, 네제곱 우리 배웠었잖아요. 그쵸? i라는 놈. 그러니까 이때는 거의 대부분 모든 수가 여기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배우는 모든 수가 여기 들어와도 된다. 근데 얘를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의 범위까지 한번 확장을 시켜본 거야. 0과 음의 정수를 한번 포함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다가 a의 제곱을 썼다라는 의미는 a를 2번 곱해라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 자연수 2, 그러니까 플러스 2를 썼을 때 2번 곱하라라는 뜻이었으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쓴다라는 건 a로 2번 나눠라 이 뜻이 돼버리겠네요. 결국 어떤 값을 의미하는 거냐면 a제곱분의 1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좀 편하겠네요. 즉 정수일 때는 나눠야 되는데 만약에 a가 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똑같이 모든 수라고 간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a가 0이 돼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버려요? 0으로 나눠버리는 값이 돼버리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0을 우리가 0이 분모가 되는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배우죠. 즉 a는 뭐가 되면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정수까지가 아니라 이번엔 실수까지 한번 확장을 시켜볼게요. 실수까지 확장을 시켰더니만 뭐가 생기냐면 내가 어떤 a라는 값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분수를 한번 써보고 싶은 거야. 내지는 여기에다가 무리수, 루트 2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고 싶은 거예요. 분수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에다 2분의 1을 썼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기다 2분의 1을 쓴다라는 것은 얘를 2번 곱했을 때 a라는 값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게 문제가 생겨요. 얘란 값이 존재할까요? 얘를 2번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올까요? 실수의 범위하에서 우리가 얘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얻어내려면 어떤 값을 2번 곱해서 얻어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실수 범위에서. 얻어낼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음수를 여기 안에 그러니까 밑에다가 음수가 들어갔더니 얘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수 범위에서는 결국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지수에다가 n에다가 지수 n에다가 실수를 딱 갖다 넣기 시작할 때는 조건이 하나 생기는 거죠. 어떻게? a가 양수여야만 한다라는 조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이제 할 내용이긴 하지만 지수함수에서 a의 x승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정리를 하잖아요. x에다가 내가 아무거나 다 넣어보고 싶은 거죠. 뭐? 실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수들을 다 갖다 넣어보고 싶은 거예요. 다 갖다 넣어보려고 딱 봤는데 이 밑이 그러면 아무거나 들어올 수는 없잖아. 어떤 게 들어와야 돼요? 지수에다가 내가 실수인 모든 것들을 갖다 넣어야 되니까 밑은 a가 즉 a는 0보다 커야만 한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항상 붙였죠. 밑 조건 해가지고 배웠던 게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의 확장에서는 그렇게 좀 연계해서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수를 실수까지 확장을 했어요. 그랬을 때 생기는 이 지수 법칙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지수 법칙이라는 거의 가장 기본이죠.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a의 0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1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하나도 곱하지 않을 거야. 가장 기본 단위인 1이 나올 것이다. 두 번째는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거 그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a를 1에다가 한번 나누겠다라는 뜻인 거죠. 음수가 들어갔다라는 거. 즉 얘는 a분의 1을 뜻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하나만 더 정리를 해보면요. 이겁니다. a의 n분의 1을 뭐 n분의 1? p분의 q라고 할까요? a의 p분의 q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얘는 뭐와 같을 거예요. 둘 다 양수고 서로 소라고 했을 때 p분의 q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a의 2분의 1 제곱을 제곱하면 a가 되듯이 제곱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얘는 루트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 즉 p제곱근 루트 a의 q제곱이다. 선생님은 그냥 p승근 루트 옛날 세대라 p승근 루트 a의 q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지수법칙 다들 아시죠? 중학교 때도 이미 배우고 올라오기 때문에 a의 뭐 예를 들어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 있다. 그러면 a의 n 플러스 n이 된다라는 거, 덧셈으로 표현된다라는 거. 뭐 잘 모르는 학생들은 2를 2번 곱한 거에다 2를 5번 곱한 걸 다시 곱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2를 총 7번 곱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굉장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뭐가 있나요? 이번에는 a에 거기에다가 m제곱이 되어 있는 것을 n제곱 곱해 볼 거예요. 2를 2번 곱한 거에다가 그러니까 2의 제곱에다가 얘를 3번 더 곱해 봅시다. 그럼 총 2는 몇 개 곱해지는 거예요? 6개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a의 m 곱하기 n으로 표현된다라는 거.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 헷갈리지 말게 지금 공부를 좀 해보세요. 네 번째, 뭐가 있냐면 a 곱하기 b가 있는데 여기에 m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a의 m제곱 곱하기 b의 m제곱이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면 우리 많은 친구들이 2의 7제곱 곱하기 3의 7제곱은 6의 7제곱이 된다라는 걸 잘 몰라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좀 확신을 못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2의 7제곱 곱하기 3의 7제곱은 6의 7제곱인데 왜냐면 이 6의 7제곱이라는 것은 2 곱하기 3이죠. 거기에 7제곱이니까 2의 7제곱 곱하기 3의 7제곱이 돼요. 우리는 이렇게 오는 건 아주 잘해.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잘 못하더라고요. 요것도 마찬가지.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b분의 a가 있고 그거에 m제곱이 있는데 얘도 b의 m제곱분의 a의 m제곱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합쳐진다라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3의 n제곱분의 4의 n제곱은 3분의 4의 전체 n제곱이 된다. 뭐 이렇게 합쳐질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들을 좀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쌍방향으로 좀 역도 성립하니까요. 왔다 갔다 좀 공부를 하시는 그런 눈이 좀 필요합니다. 요건 선생님이 한번 짚을 테니까 꼭 다시 공부를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죠. 여섯 번째. 사실 요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중요한데 여섯 번째도 중요하니까. 뭐냐면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인데 이제 앞으로는 얘는 뭐 이런 겁니다. 2의 5제곱을 2의 제곱으로 나누면 2의 세제곱이 되잖아요. 두 개가 잘리니까요. 반대로 2의 5제곱을 2의 제곱을 2의 5제곱으로 나누게 되면은 2의 세제곱이 밑에 있는데 얘는 아까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 마이너스 3으로 표현하기로 했단 말이야. 뭐와 같냐면 a의 m에서 그냥 n을 빼는 수와 같을 것이다. 편하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6가지 정도의 지수 법칙은 좀 기억을 하고 들어갑시다. 이건 그냥 기본 문제인데요. 지수 법칙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화질이 좀 안 좋긴 한데 두 양수 a, b가 있더라. 뭐 양수라는 조건을 왜 달리는지는 아까 확장해서 설명을 했어요. a제곱이 6이래요. 또 b의 6제곱이 24더라. 4제곱근 루트 ab의 6승을 좀 구해봐 달라. 얘는 뭐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선생님 그냥 간단하게 4분의 1제곱의 6승이다. 즉 ab의 2분의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얘는 또 a라는 것은 6의 2분의 1제곱이죠. 양변에 2분의 1제곱씩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 b라는 것은 24의 6분의 1제곱이 됩니다. 갖다가 넣을게요. 그러면 a 대신엔 6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b 대신엔 24의 6분의 1제곱 그것의 전체의 2분의 3제곱이니까요. 곱해주면 6의 4분의 3제곱 얘가 이제 이렇게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24의 4분의 1제곱 자 그러면 얘는 2의 4분의 3제곱 3의 4분의 3제곱 그죠? 24라는 것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니까요. 그거에 지금 4분의 1제곱이란 말이야 그지? 요게 그러면 곱하기 2의 4분의 3제곱 3의 4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위에다 쓸까요? 얘는 2의 4분의 3 2의 4분의 3 2의 4분의 6승 곱하기 3의 4분의 3 3의 4분의 1 3의 1제곱 즉 2의 2분의 3제곱 곱하기 3이 되겠죠. 뭐 이런 거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요. 2 곱하기 2의 2분의 1승 곱하기 3 최대한 풀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루트 2가 된다. 6루트 2가 답이 되겠죠. 이렇게 좀 풀어서 정리를 해가면서 좀 공부를 해두시면 이런 거에서 틀릴 일은 없습니다. 헷갈리게 뭐 이렇게 좀 나오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로 좀 공부를 좀 시키려고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수능에선 정작 수능에선 아주 간단하게 나오니까요. 집중만 하시면 절대 틀릴 일 없을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지수와 떼놓을 수 없는 로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로그라는 것은 지수의 또 다른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뭐냐면 2의 100제곱을 우리가 실제로 구해가지고 어떤 수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이제 반대로 미시 2일 때 얘가 들어갔다면 100이라는 수가 나온다라는 걸 통해서 얘를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만약에 A의 X승이 있더라. 얘를 가지고 라지 n이다 라고 정리를 해보면 이때 x는 무엇이냐? x는 로그 a의 n 해서 얘를 미시라고 부르고요. 우리 얘를 진수라고 부르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얘는 뭐예요? 원래 지수인데 얘를 로그 값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
로그의 성립 조건이라는 게 뭐에서 출발하는 거겠어요, 그러면? 지수에서 출발을 하겠죠. 잘 보시면 우리가 애초에 우리 지수의 확장에서 x에다가 막 이것저것을 집어넣기 위해서 a는 뭐라고 정리를 해놨어요. 얘는 양수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또 하나 A가 1이 돼버린다면 얘는 뭐 1의 x승이니까 x가 뭐가 들어가든 항상 1만 나온다는 거야. 상수 함수가 돼버리죠. 상수가 돼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로그를 정리하는 게 뭐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나요? 뭐 아무튼 자 A는 그래서 1이 된다라는 건 우리 여기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1이 될 건데 못 알아봐. 근데 라지 n이라는 거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A가 양수인 어떤 게 들어가고 X에 어떤 막 수많은 많은 수들이 막 들어갔어요. 그래도 얘는 항상 어떤 값만 나와요? 음수는 나올 수가 없죠. 몇 번 곱하거나 나눠 가지고 양수를 몇 번 곱하거나 나눠서 음수가 나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뭔 소리냐? 라지 n이라는 건 양수가 돼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다른 표현이라는 거잖아. 로그라는 게. 로그라는 게 이렇게 표현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때의 밑도 뭘 따라가야겠어요? 얘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a는 1이 되면 안 되는 거였죠. 결국 로그의 성립 조건은 두 가지죠. 뭐 첫 번째 밑 조건이라는 게 있고 밑 조건이라는 건 밑이 a니까요. a가 0보다 커야 하고 a는 1이 돼선 안 된다라는 거.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진수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진수의 조건이 있는데 진수 조건은 라지 n이 0보다는 반드시 커야 한다라는 거. 얘를 꼭 기억하고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자, 로그의 성질을 한번 공부해 봅시다. 로그의 성질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시험을 볼 때 가장 필요한 것들이죠. 우리가 로그 값을 직접 계산하기 위해서 이 성질이라는 걸 꼭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로그 a의 라지 m과 로그 a의 라지 n을 한번 더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고 배우냐면 로그 a의 m 곱하기 n이 됩니다. 이렇게 배워요. 왜 이렇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알아보시면 얘런 셈이 그냥 라지 x, 얘를 라지 y라고 한번 봐볼게요. 즉 로그 a의 라지 m은 라지 x가 됐고 로그 a의 라지 n은 y가 됐습니다. 우리 얘를 다시 지수로 표현해 볼까요? 지수로 표현하면은 a의 x제곱이 라지 m이죠. a의 y제곱이 라지 n이에요. 얘네들을 곱해 볼게요. 지수 법칙에 의해서 좌변은 x 더하기 y가 될 것이고 우변은 라지 m과 라지 n의 곱이 될 거예요. 얘를 다시 로그로 바꿉니다. 얘를 다시 로그로 바꿨더니 좌변은 x 더하기 y가 되는데 우변은 로그 a의 m, n이 되죠. 근데 x가 뭐였어요? 로그 a의 m, y가 로그 a의 n이었잖아요. 결국 첫 번째 식이 완성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증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또 어떤 성질이 있느냐? 로그 a의 m에서 로그 a의 n을 한번 빼봅시다. 얘도 같은 방법으로 증명을 해보시면 간단해집니다. 로그 a의 뒤에 거분의 앞에 거. 뒤에 게 밑으로 들어온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세 번째로 일단 기본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그 a에 1을 넣었다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0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a의 1제곱은 a였고 a의 0제곱은 1이었어요. 그죠? 얘를 갖다가 로그로 표현하는 거예요. 0이라는 값은 로그 a의 1이 된다. 얘가 미수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로그로 바뀌면서. 결국 진수에 1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0이 된다라는 거. 얘도 로그로 한번 바꿔볼까요? 얘는 1이라는 값을 갖다가 로그 a의 a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로그 a의 진수와 밑이 같다면 얘는 1이 된다라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고 네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로그 a에 이제 그냥 한 번에 그냥 정리를 해봅시다. 밑변환이랑 좀 관련이 있지만 밑변환은 좀 뒤로 미루고 a의 m제곱이 있고 뭐 b의 n제곱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밑에도 지수가 붙어 있고 진수에도 지수가 붙어 있을 때는 어떻게 바뀐다? 얘는 n분의 n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면서 어떻게? n분의 n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로그 a의 b가 되더라. 왜 이렇게 됩니까? 이제 밑변환에서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게 로그 a의 n의 얘의 뭐 예를 들어 뭐 p라는 제곱이 있다. 얘가 이제 p는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서 p 곱하기 로그 a의 n이 된다라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
조금 그냥 이렇게 한번 먼저 써봤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정도는 봤고, 다섯 번째로 이제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로그의 성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 성질 중에 얘는 밑변환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 4번도 이 밑변환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건데요. 밑변환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밑변환은 어떻게 하는 거냐. 간단하게만 그냥 소개만 좀 시켜주는 방향으로 갈게요. 로그 A에 B가 있습니다. 새로운 밑으로 얘를 바꿔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새로운 밑으로 바꾼다라는 거는 얘 로그 A가 밑이었잖아. C라는 밑을 한번 출현을 시켜볼게요. 그럼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 원래 밑이었던 A가 다시 진수로 올라오고 진수였던 N은 다시 위에서의 분자에서의 진수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 얘랑 같은 맥락으로 로그 A의 B를 또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냐면 밑을 B로 한번 놔보세요. 그러면 로그 B의 A가 될 것이고 얘는 로그 B의 B가 돼버리잖아요. 로그 B의 B는 얼마가 돼버려요? 얘는 1이 되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자, 여섯 번째로 이게 밑변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식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만약에 A라는 값이 있어요. 밑이 A인 지수가 있는데 그 지수에 로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이 로그의 밑이 A네. 이렇게 된다면 얘가 얼마가 될 것이냐? 얘는 B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썼는데 지수에 로그가 들어가 있고 그 밑이 A예요. 얘하고 얘가 맞아. 그러면 이렇게 지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얘는 어떻게 B로 표현이 된다. 요거는 진짜 간단하게 증명해 볼 수가 있는데 A 로그 A의 B가 X다라고 놓으시고 로그를 한번 취해 보세요. 밑이 A인 로그를 딱 취해 보면 얘 이렇게 돼 버리면서 B는 X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해 볼 수가 있잖아요. 요런 거 같이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얘랑 이제 같은 맥락으로 또 뭐가 있냐면 A의 로그 B에 C가 있어요. 그러면 A랑 C를 바꿔서 C의 로그 B에 A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일곱 번째로 뭘 볼 수 있냐면 만약에 로그 A에 B가 있습니다. 거기에 로그의 곱이죠. 이것들을 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로그 A에 B가 있고 얘를 로그 B에 A를 곱해 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얘는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로 보는 거야. 로그 C의 B분의 그러면 이거 B분의 로그 C의 A가 되는 거잖아. 없어지면서 얼마가 돼버려요? 1이 된다라는 거 구해볼 수 있죠. 또 하나는 얘를 갖다가 좀 응용해 본 게 로그 A의 B에다가 로그 B의 C에다가 로그 C에 뭐 D가 있다라고 했는데 얘는 그러면 어떻게 돼버리면 밑에 있는 A랑 위에 있는 B랑 밑에 있는 B랑 위에 있는 C랑 밑에 있는 C랑 하나씩 밑변환 다 해봤다라고 친다면 다 상세돼서 없어질 것이고 약분돼서 남는 것은 로그 A에 D가 남게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십사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여기 여러 가지의 로그의 성질들을 좀 한번 봐봤습니다. 자, 이제 로그에 대한 문제 몇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얘는 이제 그냥 간단한 로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느냐, 뭐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19학년도 수능입니다. 19학년도 수능인데 5에다가 얼마를 곱할 거야. 로그 n에 2를 곱했더니 자연수가 나오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2 이상의 자연수 n이라고 했거든요. 로그 2의 2일 수도, 로그 3의 2일 수도, 4의 2일 수도 뭐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얘는 1이죠. 밑과 진수가 같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로그 3의 3의 1이기 때문에 1보다는 조금 작은 수일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1보다는 좀 작은 수가 될 거겠죠. 결국은 뭐냐면 로그 n의 2는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수가 될 겁니다. 1보다 작거나 같은 수를 내가 5에다 곱해서 자연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첫 번째 뭐예요? 5 곱하기 1인 경우, 5 곱하기 5분의 1인 경우. 5 곱하기 1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그 n의 2가 1이면 되는 거니까 n이 2면 된다라는 것이고 이때는 로그 n의 2가 5분의 1이면 되는 거니까 n의 5분의 1제곱이 2면 되는 거죠. n을 5번 곱하는 거예요. 얘를 5번 5제곱씩 해줍니다. 양변을 결국 n이라는 건 32가 나올 수 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쉽죠? 이 정도 수준의 문제들이 나오니까요.
잘 정리해가지고 집중해서 풀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또 로그의 성질에 관련된 또 문제를 한번 봐보시면 얘는 18학년도 문제예요. 18학년도 수능입니다. 18학년도 수능 문제를 한번 보시면 로그 루트 3의 a가요. 로그 9의 ab와 같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얘는 로그 3의 2분의 1제곱이죠. 그게 a가 되고 얘는 로그 3의 제곱의 ab가 된다. 이 지수들이 밖으로 튀어나올 때요. 얘는 ab의 1제곱이고 a의 1제곱이니까 튀어나오게 되면 2분의 1분의 1 로그 3의 a가 될 것이고 얘는 2분의 1의 로그 3의 ab가 될 거예요. 자, 얘는 얼마란 얘기예요? 2란 얘기죠. 슝 2란 얘기가 되고 양변에 2씩 곱해 버립시다. 그러면 여기 4 되고 로그 3의 a가 로그 3의 ab와 같더라. 이렇게 되겠죠. 정리를 좀 해보면은 4 곱하기 로그 3의 a는 그대로 놔두시고요. 쟤는 로그 3의 a 플러스 로그 3의 b니까요. 얘는 왼쪽으로 넘겨버립시다. 그러면 3 로그 a, 3의 a가 되죠. 이게 로그 3의 b가 되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뭘 얻어낼 수 있냐면 3 다시 올라갑시다. a의 세제곱이 b가 된다라는 것까지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a의 세제곱이 b가 되는 거니까 로그 a의 b는 로그 a의 a 세제곱 즉 3이라는 걸 얻어낼 수 있죠. 굉장히 쉽죠. 수능 문제인데도.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얘는 20학년도 수능이에요. 뭐 어렵다면 어려울 거고 좀 까다롭죠. 그냥 귀찮은 문제였는데 뭐냐면 36의 모든 양의 약수를 이렇게 정리를 하겠대요. 그래서 36이라는 걸 1도 있죠. 2, 3, 4 이거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6, 9, 12, 18, 36 총 9개인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얘네들을 각각 어떻게 보는 거야? A1, A2, 3, 4, 5, 6 아이고 있잖아 8, 9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죠. 얘를 갖다가 다시 이번에는 소인수분해해서 한번 좀 봐볼게요. 1, 2, 3, 2의 제곱 2 곱하기 3 3의 제곱 2 제곱 곱하기 3 2 곱하기 3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죠. 그럼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셉니까? 우리 약수 개수는 뭐 예를 들어 어떤 x라는 이 숫자가 소인수분해를 했는데 2의 a제곱, 뭐 3의 b제곱, 5의 c제곱 뭐 이런 식으로 갔대요. 약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a에다가 1 더하고 b에다가 1 더하고 c에다가 1 더해서 이렇게 곱해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약수의 개수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 약수 개수는 자 이때는 1의 1제곱이니까 2개일 거예요. 1에다가 1 더해야 되겠죠. 얘도 1에다가 1 더해서 2개, 2개, 3개. 자 얘는 1, 1이니까 2 곱하기 2 돼서 4, 3 얘는 3 곱하기 2 되는 거죠. 그러니까 6, 6 얘는 3 곱하기 3에서 9가 될 겁니다. 문제를 좀 한번 파악해 볼게요. 얘는 주고 문제가 지금 뭐였냐면 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여기다 넣겠다라는 거고 fn이라는 게 뭐였냐면 fn이라는 것은 약수 개수래요. A1이 들어갔을 땐 약수 개수가 1이니까요. 2니까요. 2가 들어갈 거야. A2가 들어갔을 때도 2가 들어갈 거예요. A3이 들어갔을 때도 2, A4가 들어갔을 때는 여기엔 3이 나오겠죠. 그럼 뭐가 생겨요?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라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살아있겠네요. 이해가요?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이때도 홀수, 이때도 홀수, 이때도 홀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것이고 나머지 1, 2, 3, 5, 7, 8일 때는 다 플러스로 바뀐다라는 거죠. 어차피 다 더해지는 거니까. 그럼 얘 시그마를 풀어냈다라고 생각을 하면 시그마 1부터 9까지 마이너스 1의 FAK 곱하기 로그 AK였는데 얘는 마이너스 1의 자 FA1 곱하기 로그 A1 마이너스 1의 FA2 곱하기 로그 A2 해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의 FA9 곱하기 로그 A9까지 더해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중에서 얘네들은 이미 다 플러스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언제만 빼고. A4가 들어갔을 때, 6이 들어갔을 때, 9가 들어갔을 때만 빼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니까 정리를 해보면 결국 얘는 로그 A1에다가 로그 A2에다가 로그 A3, 로그 A 4는 뛰어넘어서 5, 로그 A의 7, 로그 A의 8까지는 다 더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몇 개가 빠져요? 로그 A의 4 빠지고요, 로그 A의 6 빠지고요, 로그 A의 9 빠진다, 이 소린 거겠죠. 이 세 개는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A1이라는 거, 얘네들은 하나로 정리를 해보면 로그 A1 곱하기 A2, A3, A5, A7, A8을 뭘로 나누라는 거냐면, 얘를 가만히 보니까 얘네 마이너스로 묶어볼게요. 플러스가 돼버리죠. 즉 로그 A4, A6, A9예요. 걔를 빼라는 거니까 우리 로그 성질에 의해서 얘가 밑에 거 다시 쓸까요?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 곱한 거에서 얘로 나누는 거잖아요. 즉 로그 밑에는 A4, A6, A9가 있고요. 위에는 A1, A2, A3, A5, A7, A8의 곱이 있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럼 계산해 봅시다. A4, A6, A9는 얘하고 얘하고 얘하고의 곱이에요. 2가 총 4개, 3도 총 4개네요. 즉 로그 안에 2의 4제곱, 3의 4제곱. 자, 위에는요. 얘네들 곱하는 거니까 1은 뭐 상관없고요. 2 하나, 둘, 셋, 넷, 다섯. 2가 5개. 3도 총 5개일 거예요. 결국 남는 것은 로그 2는 하나, 3은 하나. 결국 답은 뭐겠어요? 로그 2 더하기 로그 3. 1번이 답이 되겠죠. 이해 가셨나요? 막상 이제 뭐 해석만 하면은 사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 이게 아마 제 기억에는 19번 문제였나 그랬을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좀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는 거 좀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만 좀 제하고 나면은 사실 해석에 대한 문제였고, 로그의 성질은 요 정도로 좀 이용할 수 있으면 웬만한 문제들은 풀 수 있다라는 소리니까 좀 기억을 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해서 일단 오늘 이제 첫 시간이었죠. 지수하고 로그 간단한 거 그냥 위주로 몇 가지 좀 본 거니까 좀 공부 좀 하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뿅.